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 만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이제 정직원을 노리는 계약직 MC 신민철. 밥보다 술보다 음악과 글이 더 사랑스러운 남자 문학과 음악 요정 강백수. 올 한 해도 취업 시장에서 푹푹 절여질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와, 오늘 드디어 민철 씨도 반팔을 입었네요. 네, 뭐 네. 이게 원래 긴팔인데 이게 이제 6월 되니까 더워서 벗고 다녀야 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더위를 꽤 많이 타는 편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는 견딜만 합니다. 네. 저는 못 견디겠어요. 너무 덥나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에어컨도 빵빵하고 좀 네. 시원하게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슬슬 더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강쌤은 요새 컨디션 네. 어떠세요? 늘 좋지 않습니다. 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네가 쓴 자소서 요런 게 문제다 하는 점들을 콕콕콕 찍어서 저희가 완벽하게 개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6월 특집입니다. 이제 6월이니까 상반기 공채 전형별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겠네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광탈의 좌절 말고 꺼진 자소서도 다시 보자. 네.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다고 자소서를 그냥 버려서는 안 되겠죠. 네, 저희 다스베이더와 함께 뭐가 문제인지 왜 또 탈락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꺼진 자소서의 불씨를 저희와 함께 다시 피우셔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 프로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프로필 이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이름 이하나, 학력 경기 소재 4년제 졸업을 하셨고요. 화학공학과를 나왔습니다. 나이는 25살이고요. 지원 기업은 종근당입니다. 향후 지원 기업은 제약회사 QC, QA 직무고요. 특이사항은 학점 3.65, 토스 800점, 토스 레벨 6, 그리고 화학 분석기사, 화공기사 자격증, 생명공학연구원 인턴 경험이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로 지원한 기업은 서류 합격한 적이 없고 즉시 지원만 몇 번 합격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자소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계약직이나 인턴 등 경험이나 어학 스펙을 더 쌓아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프로필을 보내주셨네요. 이제 지원하시는 분야가 제약회사 QC, QA 직무인데 이게 뭐죠? 저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네네, 잘 모르겠어가지고. 품질과 관련된 업무들을 수행한다라고 일단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제조 단계에서 이제 상용화 단계에 걸쳐 가지고 여러 가지 점검을 많이 받아야 돼요.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각각의 단계들을 점검하고 좀 확인하는 이제 그러한 직무를 일단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강쌤은 프로필 보시고 어떤 느낌 드셨나요? 관련된 노력을 충분히 쌓아 주셨는데 또 인턴이나 계약직 어학 스펙을 더 쌓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좀 답답하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도 했으면 사실은 일을 해야 되는데 네. 대체 언제까지 더 스펙을 쌓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원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쌍기사 취득부터 해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나름 관련된 분야의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과연 학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로 좀 받쳐주고 있는지가 제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질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우리 지원자가 그 기업의 폭을 좀 넓혀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채용 TO가 많이 없는 데다가 굉장히 준비된 지원자들도 많이 지원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더 기업의 수준을 지금 어느 정도로 넓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뭐 강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다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기업만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제가 점검을 좀 해보고 싶네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열심히 좀 준비해 오신 것 같아서 오늘 같이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방법을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 학생이 지원한 종근당의 자소서 문항도 알아봐야겠죠? 일단 1번은 직무 지원한 이유,
종군당 입사 후 목표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지금 2번 항목의 역량과 관련된 부분을 작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종군당이 좋아서 지원했다라기보다도 관련된 직무를 통해서 성취감을 느꼈고 종군당에서 본인이 어떤 부분을 기여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로열티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해주셔야 되겠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지원자의 어떠한 전문성을 좀 드러내야 됩니다.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전문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직무 분야와 관련된 지식과 스킬과 경험을 꾸준하게 쌓아왔고 그 과정에서 우리 지원자의 부족한 부분들을 깨달으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강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3번 같은 경우에는 실패 사례에 대해서 극복 과정을 서술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입사에서 우리 지원자가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이제 실패할 가능성도 높을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 지원자가 이제 극복을 하고 더 성장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3번 항목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 직무와 연결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1번, 2번, 3번이 직무와 관련된 부분과 역량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게 인성적인 부분, 인재상이라든지 말 그대로 가치관, 인성적인 부분을 잡아서 그런 부분들이 직무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다면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보여집니다. 4번 문항에서 키워드 얘기하잖아요. 이 키워드 낯이 익어요. 좀 이런 거 종종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키워드를 적합하게 뽑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네. 이런 거는 어떤 걸 좀 염두에 두고 하면 좋을까요? 일단 다른 항목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른 항목에서 직무 역량을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내 경험도 거기에 많이 할애를 했기 때문에 그 직무 역량과 관련된 키워드를 새롭게 잡게 되면은 할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항목에서 강조하지 않았던 그러한 키워드를 잡으시는 게 좋고 키워드를 잡을 때는 범위가 있어요. 모든 기업은 직무 역량과 기반 역량, 로열티, 인성이라는 네 가지 측면을 평가를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지금 말 그대로 로열티, 직무 역량, 기반 역량을 폭넓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건 인성이란 말이에요. 인성에는 인재상과 핵심가치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치관적인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중에서 본인의 직무와 연결시켜서 본인이 좀 더 직무에 적합하다는 걸 드러낼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러한 키워드를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하나 학생이 작성한 자소서 두 분 다 읽어오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두 분의 20자 총평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자소서 보면서 그 앞에 있는 문항도 좀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좀 읽어봤는데 부딪히는 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말과 상충되는 이야기는 위험하잖아 라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강쌤은요? 글솜씨는 나쁘지 않지만 평가 의도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본적으로는 나름 뭐 유사한 내용들을 입력을 하고 있긴 한데 좀 더 정교하게 이 항목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글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모든 평가는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너무 개념치 마시고요. 네, 저희 응원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빵!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 항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네, 종근당 자소서 3번 항목이고요. 현재 또는 과거 소속 집단, 직장, 학교, 커뮤니티 등에서의 실패 사례와 극복 과정을 서술하시오. 라는 3번 항목입니다. 네, 다스 법칙 첫 번째,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평가 의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네, 이 질문은 뭘 묻는 걸까요? 일단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줘야 되거든요. 실패를 하려면 실패할 만한 높은 목표를 평상시에 잡으셔야 돼요. 네. 근데 평상시에 높은 목표를 안 잡고 적극적인 목표를 제시 안 하면 실패하지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지원자가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모습이 일단 들어가 줘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실패했을 경우에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더욱더 성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강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나 자신을 믿자라고 되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뭔 얘기하는지. 이게 대체 뭘 강조하고자 하는지 사실은 공감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일단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높은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원자도 이 분야와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렵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 하는 것만큼 했죠. 그럼 당연히 실패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이걸 갖고 실패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만약 이 소재가 우리 지원자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많은 노력을 한 거야. 누구보다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 그럼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거는 많은 노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이걸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패 경험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저는 좀 소재가 좀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현저히 낮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말 그대로 실패의 결과겠죠. 우리 지원자가 얘기하는 이러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땐 당연히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왜? 아니, 당연히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접근을 했으니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럼 이걸 갖고 우리가 왜 실패라고 생각하냐 이거죠. 노력을 많이 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은 것도 아니고 그냥 노력을 많이 안 한 상태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은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실패라고 얘기하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뭔가 일을 건성으로 했다는 그쵸? 느낌을 줄 수도 있겠네요. 네. 오히려 더 방심하는 모습처럼 보여져가지고 더 높은 목표라든지 더 높은 수준의 어떠한 것들을 이루겠다는 적극성이 좀 떨어져 보이는 약간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뒤에는 본인의 어떠한 부족한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제가 볼 때 이 소재가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극복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이겨냈나요? 약간 이런 소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 붙여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실패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좀 이해하고 나중에 더 보완하고 그걸 통해 성장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평가 의도에 좀 벗어나는 그러한 내용들을 갖고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뭐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뭐 이렇게 성장한 기분을 느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실패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더 잡으신 다음에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복붙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프로토콜에 의존하기보다는 제가 쌓아온 지식을 기반으로 노력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쨌거나 중요한 원칙인데. 약속이잖아요. 예. 네.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걸 기반으로 하겠다는 거는 좀 이 기업이라는 집단과 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어요. 네. 네, 강세 평가도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백수 씨는 뭐 추가적으로 더 떠오르거나 아니면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나요? 네, 문제가 있는 문장을 찾았는데요. 네. 사실 이 글은 두괄식이 아니죠. 네, 두괄식이 아니고 이제 미괄식 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처럼 하면서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저는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끊임없이 지식을 함양하고 연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제목은 나 자신을 믿는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글의 전체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포괄하지 못하는 점이 또 문제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강쌤이 도대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이제 제대로 쓰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다스 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소재를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이 소재를 쓴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말 잘해보고자 한 높은 목표를 잡아서 여러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다. 그래서 열심히 해도 실패할 수 있구나. 그럼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가? 그걸 보완하고자 실패의 원인을 파악해보고 이제 그런 실패를 다시 하진 않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나 어떠한 역량을 키우려고 더 노력을 했다. 나는 그래서 이 실패를 통해서 더 성장하면서 입사해서도 더욱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해서 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시 쓰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강탈의 원흉을 합격의 한 줄로 만드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이런 사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프로토콜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프로토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프로토콜을 이렇게 수정을 했다. 이런 식이 되었다면 오히려 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소서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과 어울리는 인재상이 어떤 것인가 그 상부터 좀 만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강쌤은요? 한 줄로 어렵고요.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그런 자기소개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얘기하는 게 소제목 아니면 두 갈씩에서 명확하게 본인이 전체 이 내용에서 강조하는 게 무엇인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3,000%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무엇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러한 부분도 보완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줄을 명확하게 맨 앞에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재가 아쉽고 그리고 뭐 한두 문장 정도가 좀 아쉽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글 쓰는 능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갖춰져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이런 친구들이 전화 통화해 보면 말도 잘하더라고요. 한번 네, 전화 연결을 해서 그 네. 부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다스베이더입니다. 저는 MC 신민철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하나 학생 맞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저 NCS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 공부 중이셨군요. 네. 아, 요즘 또 공부하시느라 엄청 힘드시고 좀 지치시고 그럴 텐데 저희가 힘내시라는 이제 응원 좀 전해드리고요. 지금 인터뷰 가능하시죠?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짧게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하나 학생 저는 작가 강백수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제 취업 준비하는데 또 날도 더워지고 그래가지고 고생 너무 많으신데요. 네. 그 취업을 위해서 요즘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어떤 준비인가요? 지금 당장 다음 주에 네. 필기 시험을 보러 가야 돼가지고 네. NCS 공부를 제일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자소서도 계속 보면서 고치고 있어요. 네. 아 근데 저는 이제 글 쓰는 사람으로서 네. 이 자소서의 이제 내용이나 뭐 이런 부분을 떠나서 네. 글쓰기 능력 자체는 갖추고 계셔서 네. 네, 강쌤한테 조금의 이제 코칭만 받으시면 얼마든지 훌륭한 자소서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강쌤을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소서 작성 힘들죠. 네. 음. 제가 이게 취업을 하겠다고 작정하고 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약간 갈피를 잘 못 잡고 있어요. 그런 거 같았어요. 자기소개서를 잘 쓰려면은 본인이 좀 미흡한 부분이나 아쉬운 부분을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기소개서는 저도 뭐 지금 10몇 년 동안 계속 자소서를 쓰고 있는데도 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본인이 상대적으로 조금 좀 마음에 안 든다든지 그런 걸 걱정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부족한 걸 받아들이고 조금씩 한번 개선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네. 저는 오늘 몇 번 항목을 첨삭을 했냐면 이 실패 관련된 항목을 첨삭을 했거든요. 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질문이 있는데 네. 여기에 작성한 이 실패 관련된 내용 네. 요거 혹시 극복하기 어려웠던 경험이나 창의성과 관련된 경험에서 썼던 거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그런 거 썼어요. 예, 그러니까 제 눈을 피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느낌이었냐면 네. 극복하기 어려웠던 경험 네. 그거를 쓴 거를 그대로 거의 유사하게 그냥 갖다 붙인 것처럼 보여가지고 네. 약간 이 질문에서 의도하는 평가 의도를 좀 벗어났어요. 그 내용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모습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근데 요 내용을 보면 좀 위험한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네. 실패했다라는 건 본인이 평상시에 높은 목표를 스스로 계속 잡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건데 네. 이 실패 소재에서는 본인이 그냥 프로토콜 따라가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접근했다라고 해버리니까 최초부터 높은 목표를 잡은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걸 실패라고 잡았던 것만으로 보더라도 우리 지원자가 굉장히 진취적이거나 적극적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일단 문제인 거고 네. 그렇죠? 근데 두 번째 내용을 좀 보면 본인은 어쨌든 QC, QA로 지원했기 때문에 굉장히
누구보다도 매뉴얼과 프로토콜에 좀 따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프로토콜 따라가다가 잘 안 돼가지고 결국 임기응변으로 적용했다고 하셨는데 네. 프로토콜을 계속해서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나쁘지 않지만 네. 그래도 이거는 본인이 너무 임의대로 본인의 개인기에 의해서 뭔가를 해냈다라고 보여줘가지고 직무적 성향과도 약간 좀 맞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갈굼 당하기 딱 좋은 자소서였다. 면접에서. 그래서 내용 글을 쓰는 방법은 좋은데 전반적으로는 어떠한 이 평가 의도나 아니면 직무에 대한 특징들을 조금 담아내지 못했던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QC QA 경험이 너무 없어서 이거를 QC QA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은 계약직으로라도 들어가서 실무 경험을 쌓아야 될지 그게 고민이거든요. 둘 다 저는 굉장히 좋은 고민인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계약직으로라도 들어가서 하는 게 나쁘진 않은데 네. 근데 본인이 지금 NCS 공부하고 뭐 필기 공부하고 하다 보면은 물리적으로 네. 그 자기 공부 시간 조절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단점이 좀 있는 거고 어쨌든 지원자는 지금 인턴 경험이 한 번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생각에는 그 NCS 코드에서 인정하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사기업 지원할 때 이력서에 기재할 수 있는 외부 교육 과정 그런 것들을 조금 이수하면서 개인 공부 시간을 좀 늘리는 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음, 입사 후 후보를 쓸 때요. 음, 어느 정도까지 적어야 될지 음. 너무 구체적으로 적기가 힘들잖아요. 자, 구체적인 방법론을 적기는 어려운데 네. 본인이 목표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군당에 지원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종군당의 이제 전자공시 안에 사업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은 걔네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3년 뒤에는 어떠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품질을 좀 잡아낼 수 있는 노력을 좀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품질을 잡겠다라는 건 우리 지원자가 얘기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네. 네. 하지만 본인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목표를 알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종근당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하시게 되면 로열티를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입사후 포부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다 담아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네, 하나 학생 네. 어떻게 강쌤이랑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좀 답답한 부분이 풀리셨나요? 네. 궁금한 게 다 해결됐어요. 아유, 너무 다행입니다. 앞으로 또 자소서 작성하시고 이제 취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저희 인터뷰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네, 나를 탈락시킨 종근당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역량을 더 쌓아서 다음에는 문을 꼭 박차고 들어가겠습니다. 문을 박차고 물 들어가시겠다. 박차고. 저희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시기를 꼭 응원하겠고요. 좋은 소식 저희한테도 꼭 들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화이팅! 네, 지금까지 문제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스 법칙 세 번째, 각인시켜라. 각인하는 법도 알아봐야겠죠?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강쌤? 일단 실패 관련된 경험이기 때문에 소제목을 마찬가지로 두 개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를 통한 교훈을 먼저 요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패 과정과 극복 과정을 좀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가독성이 좀 더 좋아진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자소서는 사실은 약간 다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어떻게 각인을 하느냐는 좀 순서가 맞지는 않는 것 네. 같지만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패 경험을 작성한다고 하면 항상 평가자가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너 뭐 실패했어? 이게 아니라 너가 실패한 다음에 뭘 느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더 성장시킨 거야? 그게 궁금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제일 앞에 강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스 3법칙까지 알아봤는데요. 제약업계 올 상반기 공채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고 다음 공채는 또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난번에도 제약업계 관련해서 제가 이러한 트렌드를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AI 면접이라든지 좀 AI와 관련된 그런 과정들을 채용 전형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들 평상시에 그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무료 그런 AI 면접 그런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제약업계 지원자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더욱더 이 관련 업계에 대한 이해도를 쌓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제약업계의 어떤 산업 동향 파악을 위해서 대표 기업의 이제 사업 보고서를 많이 읽어본다라든지 그리고 국가 정책이라든지 최근 어떤 소비 트렌드나 어떤 니즈에 대한 부분들 짬 날 때마다 자주자주 보시면서 좀 친숙하게 그 산업에 대한 이해하는 노력들 좀 많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다스베이더는 종근당에 지원했다가 아쉽게 탈락한 이하나 학생의 자소서를 만나봤는데요. 저희 마지막으로 꼭 유념해야 될 부분들 이야기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볼게요. 제가 바둑을 좀 둘 줄 알거든요. 오, 네. 이 바둑이라는 게 집을 짓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상대가 내 집을 어떻게 뚫고 올지를 예측하는 것이 승패를 가른단 말이죠. 네. 그래서 내가 자소서를 썼더라도 이 자소서가 어떻게 공격당할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내 자소서를 공격해 본다면 오늘의 문제점들은 좀 어느 정도 해소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하다 보면 복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하지만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지 유사하다고 해서 그냥 복붙을 하다 버리면 평가자도 이걸 바로 느끼거든요. 이게 지금 대체 어디서 갖고 온 것인지. 그런데 만약 복붙이 드러났다고 하면 평가자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면 굉장히 성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복붙을 하되 좀 응용을 좀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성의 있게 좀 작성했다.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다스베이더의 공식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각인시켜라 이 세 가지 꼭 잊지 마시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뺨!